차관님, 오늘 많이 나온 사업인데요. 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요. 이 관련해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 학교를 선정한 이후에 사전 기획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리고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인지에 대한 개념 설정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기획을 하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한 동당 공사비가 추계가 되고, 그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이 나오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진행이 됐어요. 일단 학교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와 관련돼서 기획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 동당 건축비는 미리 설정이 돼 있고, 이게 사업 순서가 맞습니까? 그 한동당 그 설계 저기 공사비가 선정이 되는 거는 그 모든 학교들을 그 돈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그 공사비를 책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공사비를 책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내부에 배치될 설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없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까? 사전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 이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설계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공사비를 책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기준 공사비를 책정을 해놓고 이 절차를 그대로 거치면서 공사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가 이거는 예산을 쏟아붓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 학교 내에 무슨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2025년까지 계속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전 기획 및 설계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그 대학 교육 경쟁력이 낮다 아닙니까? 네, 63개국 기준 47개국 47번째, 예, 낮은 순위인데, 그 낮은 순위의 원인을 우리 교육부는 1인당 교육비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돈의 문제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OECD와 비교한 이 1인당 교육비의 개념은 뭡니까? 등록금을 포함한 학생 1인당 지출되는 비용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 한 명당 그 지원되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비용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등록금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만 비교를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금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되는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여서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그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이 과연 얼마나 충실한가 좀 살펴보면, 그 대학 재정 그 지원과 관련해서 상위 3개 사업이 국립대학 인건비하고 국립대학 시설 확충비, 그리고 대학 혁신지원비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인적 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이 사업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비도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 기본 역량 평가와 연계해서 A, B, C 등급을 받은 학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비 형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적 물적 그 인프라를 갖춰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외국의 그 교육비 지원 형태, 재정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저 학생 1인당 그 지원금 요거 안에 지금 등록금 포함되죠?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등록금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지원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교육부는 설명하기 쉽게 국가지원금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국회에 국가지원금이 이렇게 났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주는 그런 수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회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의 이 재정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학자금 지원, R&D 지원 같이 학생에게 직접 또는 학생의 교육 과정에 직접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상황을 보면은 학생에게 직접이나 학생의 그 학습 내용에 직접이 아니라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원 형태로 인적 물적 그 지원 형태를 그 강화하는 그 액수를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과연 그러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등록금 동결하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재정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국립대나 이런 그 시설 노후된 시설 또는 연구 자재, 그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요 재정 지원 또는 교육 비용만 가지고 대학 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있는 규제를 혁신한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 한 개 대학은 퇴출이나 뭐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